자, 안녕하십니까. 자, 선생님이랑 지금 여기 경제 내용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입, 수출 공부했고요. 원산지, 생산지 알아봤고, 관세, 자유무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경제 교류를 하면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문제점도 있었다까지 알아봤었고, 오늘은 이제 보호무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39쪽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 여러 나라는 무역을 하다가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려고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서로 자기 나라 경제만을 보호하다 보면 다른 나라와 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새로운 무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무역을 하다가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들을 이제 보호무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보호무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아까 지난 시간에 자유무역을 해서 물건들이 교류가 되면은 우리는 값싸고 우리나라에 없는 물건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올 수 있고, 우리나라가 기술력 좋게 잘 만든 거는 돈을 받고 팔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벽을 쌓는 거예요. 구글에서 이제 보호무역을 검색하면은 이 보호무역을 잘 나타내는 말, 요즘에 이제 이 보호무역이 트럼프 때문에 되게 유명해지고 다시 막 뜨고 있는데, 보호무역을 설명해주는 그림은 요거입니다. 자, 지금 서로 물건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벽을 높게 치는 거예요. 이 벽의 이름은 관세라는 이름이죠. 자, 외국 물건이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세금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수입품은 너무 비싸, 세금을 붙였으니까 비싸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안 팔리니까 그러면 나도 너네 거 그 수입 수출 안 할 거야 라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서로 간의 교류가 줄어들도록 서로 벽을 쌓는 것, 이게 이제 보호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이걸 해야 되냐? 이거 한번 보시죠.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산업을 먼저 보호해야 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 교류를 해가지고 잘 사는 건 좋지만은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보는 거를 오케이 해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산업들 중에서는 어떤 산업은 뭐 반도체, 텔레비전, 뭐 자동차 잘 나가는 이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작정 허용을 다 해주고 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굶어 죽어란 얘기냐?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보호무역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농사, 뭐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이제 벼죠, 쌀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손으로 직접 심고 뽑고 하시기도 하고, 요즘엔 이제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뭐 이런 농기계 가지고 하게 되겠죠, 그렇죠? 뭐 드론이나 이런 거 가지고 농약을 뿌리거나 뭐 잘 지내는지 이렇게 보면서 하게 되겠죠. 자,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농업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님들께서 뭐 드론, 이런 농기계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셔요. 자, 미국 한번 가볼까요? 미국의 이 미자가 우리나라는 아름다울 미자로 쓰지만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미자를 쌀 미자를 쓰거든요. 미국에 가장 잘 생산되는 유명한 물건이 쌀이에요. 얼마나 많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농사를 지을 때 여기 보시면은 농약을 비행기로 뿌려요. 그래서 농사들이 자기 비행기를 가지고 있고 비행기 운전할 수 있는 면허도 다 따요. 그래서 이 농업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 가지고 농약을 뿌리고 이제 이걸 캘 때는 아까 얘기했던 농기계, 요런 농기계 가지고 한 대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 한 대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자르다가 계절이 지나바뀌니까 뭐 몇십 대씩 동원해 가지고 쭉 이렇게 쌀을 캐요. 쌀도 이렇게 하고 옥수수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드는 나라와 아까 전에 봤던 이렇게 드론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이런 농기계 가지고 농사를 하는 나라랑 둘이서 가격으로 붙으면은 누가 이길까요? 이거는 뭐 당연히 정해진 거죠. 가격으로 붙으면은 당연히 미국 게 쌀 거예요. 거기 비행기 가지고 이거 뿌리고 그리고 이렇게 넓은 땅에서 이렇게 막 캐면은 당연히 쌀이 싸겠죠.
우리나라는 요만한 땅덩어리에서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고생해서 버시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벽을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쌀은 우리나라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고생한 만큼 받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쌀은 세금을 더 붙여가지고 그 어느 정도 가격이 비슷해진 상태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랑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값싼 수입 농산물만 먹으면 국가 유지의 기본이 되는 농업이 흔들릴 수 있어. 자, 미국 쌀이 한 가마니에 뭐 5,000원, 뭐 2, 3만 원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쌀은 뭐 10몇만 원 이렇게 한다고 쳐요. 그러면 전부 다 미국 쌀만 먹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농사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 이제 농사 안 하시겠죠. 쌀 농사 왜 해? 해봤자 미국 게 다 먹던데. 자,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어버리면은 미국 애들이 2만 원에 팔던 쌀을 이제 10만 원, 20만 원에 팔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하지 않으니까 미국 아니면 우리가 쌀을 얻을 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그 식량 주권이라는 말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그 아까 전에 얘기하는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곡물 자급률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수 있냐를 따지는 건데, 해외에서 수출길이 막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이게 심해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외국으로부터 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거는 10년 전 기준으로 100명 중에 20명밖에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100명 중에 20명 먹이고 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곡물에 대해서, 곡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쌀, 보리, 옥수수, 밀가루, 뭐 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들을 우리가 스스로 길러내서 먹는 게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수입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외국에서 갑자기 뭐 식량 바이러스가 발견이 돼서 수출을 안 하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쌀이 귀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안에서만 먹을 거야. 한국 너네한테 안 팔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보호무역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쌀을 경쟁력이 낮으니까 보호도 해주고, 보호해주면서 나중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안정적으로 쌀을 우리나라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물건을 수입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지 않을 수도 있어. 결국 공장이 문을 닫아 실업자가 늘어날지도 몰라. 자, 다른 나라 물건들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생활을 해버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들은 전부 다 문을 닫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케아 가구 공장, 거기만 사람들이 전부 다 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가구 만들던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못 벌으니까 이제 굶어 죽겠죠. 자, 그래서 국민들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실시를 합니다. 기침해서 죄송해요. 선생님 지금 목에 사례가 들려가지고. 자,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물건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우리나라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어.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제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져요. 자, 우리나라 냉장고 산업은 지금은 이미 잘 나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냉장고 산업이 작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큰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한테 손해를 봐서라도 싸게 냉장고를 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냉장고는 망하겠죠. 좋고 유명하고 기술력이 높은 냉장고가 싸게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작은 냉장고들은 다 망할 거예요. 그렇죠? 망하고 나면은 이제 얘네들이 우리 냉장고를 잘 팔을 수 있겠다 하고 가격을 막 올리겠죠. 자, 이런 이제 불공정 거래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는 겁니다. 너네 지금 이거는 좀 불공정한 것 같은데, 너네 지금 덩치 크다고 우리한테 막 덤비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체급을 맞춰주기 위해서 보호하는 그 역할을 국가가 대신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보호무역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거예요. 자유무역협정, FTA냐 아니면 보호무역,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벽을 쌓는 이게 중요하냐? 둘 중에 다 중요하죠. 자유무역을 해서 우리나라가 망고라거나 외국에 있는 것들을 좀 편하게 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균형추를 계속 이제 나라들별로 맞추고 있는데 그걸 맞출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심판을 봐주는 기관이 이 WTO입니다.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글자만 따서 WTO고요. WHO랑은 달라요. WHO는 이제 월드 헬스 오르가니제이션이라 그래서 그 건강에 관련된 세계 보건기구고요. WTO는 T 트레이드 무역이죠. 그래서 세계 무역 기구라고 하고요. 여기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웹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면은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도 읽어볼 수 있고요. 재밌는 게 이 WTO 지금 총재분께서 이제 여기 대표죠. 여기 이제 심판 보는 기관 대표가 조금 내년인가 임기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대표를 한 명 배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유명희라는 분이신데 뭐 잘 되면 좋겠네요. 이 분이. 네. WTO 사무총장. 네. 뭐 반기문 유엔 총장이 나왔던 것처럼 여기도 이제 나오면 좋을 텐데 얘네들이 아까 심판 본다 그랬잖아요. 그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그래서 요거 되는 거를 일본이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일본이 무역 간에 분쟁이 많으니까 두 팀이 한국이랑 일본이 붙었을 때 한국 사람이 대표로 있으면 조금 지네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일본이 한국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해요. 자,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노트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보호무역의 필요성. 첫 번째로는 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교과서랑 똑같이 적게 되네요. 네. 대표적으로 일단 농업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이거는 식량주권이라는 말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우리나라 스스로 주인된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국민의 실업을. 이거는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미국에서 지금 실행을 하는 이유가 미국의 실업률이 엄청 높대요. 미국이 자동차 산업이 지금 조금 꼬이고 있어서 값싸고 좋은 그 기술력이 높은 건 우리나라, 뭐 비싸고 고급차는 유럽차, 중간에서 미국 차가 이제 튼튼한 차로 역할을 했었는데 일본 차들이 이쪽을 많이 먹게 되면서 미국 차 시장 자체가 지금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을 돌리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실업자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보호무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를 되게 지지를 해주는 거죠. 외국 자동차 못 들어오게 하고 미국 자동차 잘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한 트럼프를 찍었으니까 트럼프가 이 보호무역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좀 말이 길었네요. 자, 그리고 불공정 거래에 대응한다. 외국에서 값싸게 막 들여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우리나라가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해서 값싸게 들어오는 애들한테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경제학 용어로는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치킨이 영어로는 겁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 치킨 이제 사람한테 치킨 이러면 이제 너는 좀 겁쟁이야 이런 뜻인데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건 겁쟁이 게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제 사고가 날 때까지 서로 이제 계속 버팅기는 거죠. 버티다 끝까지 버틴 사람 이기는 게임은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둘 다 손해를 보는 게임인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내가 가격 더 깎을 거야. 더 깎아서 내가 점유율을 더 높일 거야. 난 더 깎을래 하다가 서로 이득은 못 보고 계속 이제 여기에서 경쟁을 하다가 약한 쪽이 죽으면은 얘가 가격을 확 올리는 방법으로 이제 경제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망하는 이제 경쟁력이 낮은 산업들이 있겠죠.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불공정 거래에 먼저 대응해서 보호무역을 펼치게 됩니다. 자,
필기는 요거 이제 메모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현준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며 다른 나라와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토의를 했다. 나와 있네요. 한번 보시죠. 다른 나라와 생기는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역 문제로 생기는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해. 무역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 세계 여러 나라가 무역 문제를 함께 협상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발생한 무역 문제를 더 찾아봅시다. 이건 다음 시간에 과제로 선생님 제시하도록 할게요. 자, 많은 나라는 무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제기구 설립, 가입, 관련 국내 기관 설립, 세계 여러 나라와의 협상 등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 되어 있네요. 여기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단체가 WTO 되시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입니다. 마크는 요거고요. 자, 요것 이외에도 뭐 지역별로 따로 단체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요 근처 아시아 쪽에서는 아센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이제 경제협력 단체가 있기도 하고요. 또 대서양 쪽에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 유럽 쪽에서는 이제 나프타라고 하는 조약이 있기도 하고 이제 지역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경제를 조금 더 잘 운영해 보자라고 하는 국제기구들이 지역별로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WTO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거요. 자, 그러면은 뒤에 볼 영상이랑 마무리 문제 넣어두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요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활동하는 내용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